198쪽에 등기필 정보 나와 있는데요.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 등기필 정보 대단히 중요해요. 이건 어렵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신축한 자는 갑입니다. 갑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한 자가 우리 민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합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자들에게 미리 알려야 돼요. 즉 공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공시하는 방법은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를 갖추는 거죠.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소유권자 갑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갖춰달라고 요구합니다. 등기를 갖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전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전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보전등기 신청이 있게 되면 등기소는 보전등기를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1번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돼요. 이 보전등기에 의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전등기는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전등기는 갑구에서 이루어지겠죠. 소유권이니까. 그리고 순위는 1번을 보통 갖습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등기소는 이 등기를 완료하게 되면 이 신청인에게 영수증 한 장을 주는데요. 이 영수증의 이름이 등기필증이라는 겁니다. 영수증을 얘기해요. 등기가 이루어지면 영수증을 한 장 주는데 등기필증이라고 불러요. 요 필자는 완료필자고 증은 증서라는 뜻입니다.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를 등기필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갑은 등기필증, 즉 영수증 한 장을 가지고 될 겁니다. 갑은 1년 후에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이때 이 매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물권행위.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은 취득한 소유권 어떻게 될까요? 상실되겠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판단한다면 갑은 불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러한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익이 발생하겠죠.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은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 상실하죠. 그러면 등기 의무자 갑에게 상실되는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등기관은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고 을 명의로 등기를 한 상태에서 갑이 소유권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부동산 사기가 발생한 거예요. 맞습니까? 소유권은 갑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도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 의무자가 상실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이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소유권은 갑이 아니라 엉뚱한 놈이 갖고 있다면 갑은 형사법상 부동산 사기를 친 것이고요. 민사법상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관은 이 등기를 통해서 상실되는 이 권리가 등기의무자에게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을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뭐냐면 요 등기필증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이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냐면 등기필증은 딱 한 번만 만들어집니다. 등기필증은 딱 한 번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우리 판례가 권리자로 추정을 해줍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등기필증이 만약에 2장이 만들어져 있다면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유권자로 추정을 못하겠죠. 그런데 딱 한 장만 만들어집니다. 어떠한 경우가 딱 한 번만 만들어져요. 따라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우리 대법원에서 권리자로 추정을 해줘요. 그러면 이 등기필증이 제출이 되면 등기관은
갑에게 등기필증을 제출한 자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확인이 되면 이제 이 등기를 실행할 겁니다. 맞습니까? 등기를 실행한 다음에 이 등기필증을 이용해서 또 다른 등기필증을 만듭니다. 새로 만들어진 등기필증은 등기 권리자에게 영수증으로 교부하고 이거는 체크를 한 다음에 돌려주게 됩니다. 이건 체크를 해서 돌려줘요. 사실은 옛날에 등기필증 제도가 지금은 없는데요. 옛날에 등기필증 제도가 있을 때 둘 다 을에게 줬어요. 이게. 근데 법적으로는 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 을은 새로 만들어진 등기필증을 한 장 갖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1년 후에 갑 을은 또다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되겠죠. 따라서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 을은 취득한 소유권을 어떻게 합니까? 상실할 테고 등기만 놓고 판단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테고 따라서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이 병은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 취득하겠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익이 발생할 테고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등기관은 권리를 상실하는 등기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뭐라고요? 등기필증. 한 번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권리자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제출이 되면 확인이 됐고 이제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실행이 됐으면 이제 등기필증을 다시 만들어서 등기권리자에게 영수증으로 교부하고 체크를 한 다음에 돌려주게 됩니다. 이런 게 반복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때 이 등기필증은 교부가 될 때는 영수증으로 교부가 된 것이고 그리고 그 교부받은 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영수증으로 교부받는데 나중에 등기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의미에서 등기의무자는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공한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등기필증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 겁니다. 등기필증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는데 첫 번째는 등기가 완료가 되면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죠. 맞습니까? 등기 신청인에게 영수증으로 등기필증을 교부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등기권리자에게 영수증으로 교부된 것이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이 등기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등기의무자는 등기소에 제공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기능은 등기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받을 때는 영수증으로 받은 것이고 등기소에 제공할 때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기능으로 등기소에 제공한 겁니다. 맞아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던 것이 이 등기필증이에요. 그런데 이 등기필증은 이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폐지가 됐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것은 등기필증의 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지만 이제는 등기필증이 더 이상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필증이 수행했던 두 가지 기능은 다른 제도가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른 제도가 뭐냐면 이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은 등기완료 통지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영수증으로의 기능은 등기완료 통지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이 기능은 등기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은 바로 등기필 정보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돼요. 등기필 정보가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등기권리자에게 영수증으로 통지했었죠. 맞아요. 따라서 지금도 등기권리자에게 영수증으로 등기완료를 통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증을 받았는데 그게 등기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게 등기필증이었죠. 맞아요. 그거는 이제 등기필 정보가 그 기능을 수행하니까 등기권리자는 등기완료 통지를 영수증으로 받으면서 동시에 등기필 정보도 같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두 개를 제공을 받고 등기 권리자는 두 가지 종류를 다 받고 나중에 등기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소에 제공하는 건 뭡니까? 등기필 정보. 이거는 그냥 갖고 있는 것이고 이걸 등기소에 제공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 등기필 정보는 항상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니까 항상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거는 항상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권리자임을 등기관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만 만들어져요. 이게.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지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는데 그 일정한 요건은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그럼 이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된다면 표지부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맞아요. 그렇죠.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있어야지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등기 신청인이 있을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돼요. 그러면 등기 신청인이 없는 직권에 의한 등기 있죠?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나중에 보실 거예요. 직권에 의한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직권에 의한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명의인이 기록이 될 때 이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명의인이 기록이 될 때 그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돼요. 그러면 말소 등기는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명의인을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등기필 정보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세금은 10억이에요. 그런데 전세금이 5억이 추가됐습니다. 그럼 전세금이 10억에서 15억으로 바뀌었죠. 그럼 전세권 변경 등기할 텐데 전세권 변경 등기에서 새로운 등기 명인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러면 새로운 등기 명인이 안 나타나니까 등기필 정보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새로운 등기 명인이 존재할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돼요. 되셨을까요? 네 번째, 등기 신청인과 새로운 등기 명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등기 신청인과 등기부에 기록되는 새로운 등기 명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이행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등기 신청인은 누굽니까? 등기 의무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등기 권리자.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네? 아직 머릿속에 딱 각인이 안 되셨네요. 그러면 다시요.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등기 신청인은 누굴까요? 채권자. 맞아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누굴까요? 채무자.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등기필 정보 작성될까요? 안 돼요. 같은 사람일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이 네 개의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이 등기필 정보는 새로운 등기 명인에게 작성되고 통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개의 요건 뭐라고요?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일 것.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존재할 것. 세 번째,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명인을 기록할 것. 네 번째,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인은 같은 사람일 것. 요 네 개의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새로운 등기 명인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걸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으셔요.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더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좀 암기해 두시는 게 필요해요.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기 위한 요건 네 가지. 다시요. 권리에 관한 등기일 것.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존재할 것. 세 번째,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명인이 기록될 것. 네 번째, 신청인과 등기 명인은 같은 사람일 것. 이 네 개의 요건이 충족이 될 때 등기 명인에게 작성, 통지되는 게 뭐라고요? 등기필 정보. 외워두셔야 돼요. 그런데 맨날 외워달라고 부탁드리는데 다음 순환에 여쭤보면 아무도 기억을 못 하셔요. 이게 저의 비애예요.
물론 한 8월쯤 가면 다 외우셔요. 8월쯤 가면. 이거 외우기 싫으시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우셔야 돼요. 한 5페이지를. 그 책의 내용 5페이지를 외우시든지 이걸 외우시든지. 이게 제가 저작권이 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네. 하나 더. 이 등기필 정보는 이제 등기필증이 등기필 정보로 바뀌었죠. 요거. 등기필증이 등기필 정보로 바뀌었죠. 등기필증은 이제 작성되지 않습니다. 등기필증은 등기완료 통지와 등기필 정보 두 가지 제도로 바뀐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등기필 정보가 중요합니다. 등기필 정보, 등기완료 통지도 중요하지만 등기필 정보가 조금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 등기필 정보도 등기필증 대신 그 기능을 수행하는 건데 아까 등기필증은 딱 한 번만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 등기필 정보도 딱 한 번만 만들어집니다. 2번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를까요? 등기 의무자. 을을 뭐라고 부를까요? 등기 권리자.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상실하는 매도인 갑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은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된다고 했죠? 등기필 정보. 지금은 등기필 정보예요. 그렇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이거는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 정보가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기필 정보는 한 번만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이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방문 신청은 종이 형태로, 전자 신청은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종이로 만들어진 것 같은 경우 이사가 다니다 보면 없어지죠. 컴퓨터 파일 같은 경우는 컴퓨터 포맷하면 날아가 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딱 한 번만 만들어집니다. 2번 만들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물론 전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대 보니까 등기소에 가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감옥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갑은 이것이 날아가 버렸으면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직접 출석을 합니다. 직접 출석을 해서 등기관에게 확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른 서류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확인을 받아야 될 겁니다. 계약서 또는 취득세 낸 영수증 이런 각종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확인을 받게 됩니다. 확인을 받게 되면 등기소에서는 확인조서라는 것을 작성해 줍니다. 이 확인조서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등기필 정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 확인조서. 확인조서가 등기소에 제공이 되면 등기필 정보가 없어도 확인이 된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 갑이 지금 사업차 외국에 간 상태예요. 그럼 직접 출석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갑은 대리인에게 등기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데 대리인은 직접 출석해서 확인할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이 아니니까. 맞아요. 이때 이 대리인이 변호사나 또는 법무사라고 한다면 이 변호사나 법무사는 등기 업무에서만큼은 등기 공무원만큼의 전문가죠. 맞아요. 그러면 이 변호사나 법무사라고 한다면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라고 한다면 이 변호사나 법무사는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호사나 법무사가 본인 갑으로부터 위임장 받는 경우 있겠죠. 위임장을 받을 때 본인 갑에게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위임장을 받는 겁니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위임장 받을 때 본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되면 위임장을 받아서는 안 돼요. 거절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왜냐하면 변호사나 법무사는 등기 업무에 있어서 등기관만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확인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확인이 되면 위임장을 받고 확인이 안 되면 위임장을 거절하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러면 확인이 됐다면 요 변호사나 법무사는 위임장 받겠죠. 위임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요즘은 위임 확인 정보라고 불러요. 위임 확인 정보가 대리인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때 본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임 확인 정보에는 본인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찍혀 있겠죠. 이때 이 도장이 진짜 본인의 도장인지를 이 등기관이 나중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인감증명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인감증명. 그러면 이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데 위임 확인 정보도 있고 인감증명도 있다고 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가 본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 대리 신청할 때 요 위임 확인 정보와 인감증명을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그러면 확인이 된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두 번째, 만약에 이 대리인이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닌 일반인이더라는 겁니다. 그럼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니고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맞아요. 이때는 해외 출장을 가기 전에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는. 그러면 공증인은 우리나라에서 공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변호사만 공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변호사인 공증인이 공증을 해줄 때 본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공증인은 변호사니까 확인할 자격이 있겠죠. 따라서 확인을 한 다음에 공증을 해준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때 일반인 대리인은 공증 서류 있겠습니까? 이를 공증정보라고 하는데 이 공증정보에는 본인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찍혀 있겠죠.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등기관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뭐도 같이 받아야 됩니까? 인감증명. 그러면 이때 대리인이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니라고 한다면 대신 뭘 제출하면 됩니까? 공증정보와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그것이 등기필정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다시요. 등기필정보가 없어졌다든지 날아가 버리면 등기필정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필요한데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관으로부터 본인지 여부를 확인받고 확인조서가 작성이 되면 등기필정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 직접 출석은 못하겠죠. 본인이 대리인이니까. 그렇죠.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일 때는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이 첨부되면 등기필 정보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닐 때는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이 첨부되면 등기필 정보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책을 좀 확인을 합니다. 이 등기필 정보는 누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걸까요?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것을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등기 의무자가 있다는 얘기는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의 경우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등기필 정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단독 신청이라고 한다면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기필 정보 등기소에 제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공동 신청 경우에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등기필 정보예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책을 보시면 원칙에서 넷째 줄을 보시면 다섯째 줄 보시면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밑줄 치십니다. 그 옆에도 기억하셔야 돼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해서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지만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밑줄을 쳐두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하여 등기 권리자에게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독 신청임에도 예외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독 신청이죠.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 등기소에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쭉 읽어보시면 될 테고 오른쪽을 보죠.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
등기필 정보가 없을 때는 등기의무자나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한 다음에 확인을 받는 방법이 있죠. 또한 직접 출석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의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일 때는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대리인이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닌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기억나십니까? 그게 이제 거기 오른쪽에 나와 있고요. 이건 나중에 계속 반복할 겁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건 나중에 뒤에 나오는 건데, 등기필 정보는 언제 작성한다고요? 권리에 관한 등기일 것, 등기 신청인이 존재할 것,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될 것, 신청인과 등기명인은 같은 사람일 것.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을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은 뭘까요? 매매예요. 매매. 이게 등기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등기가 이루어진 원인 행위, 등기 원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등기 원인은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등기부에 매매라고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등기 원인을 등기부에 기록할 때 매매가 실제로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갑과 을은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겁니다. 그걸 제공하면 등기관은 확인을 한 다음에 등기부에 매매라고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등기 원인을 기록하는 서류,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뭘까요? 매매 계약서. 계약서가 보통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제 등기 원인 증서 또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라고 부르는데요. 이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민계약서입니다. 거민계약서. 이 거민계약서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이라는 겁니다. 갑이 을과 법률 행위를 할 테고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물건은 을의 물건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민법 186조에 의해서. 그런데 이 경우에 일정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할 때 계약서에 간헐관청에 사각형 직인을 찍은 거민이라고 쓰여진 사각형 직인을 찍은 계약서를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됩니다. 이 계약서는 금방 뭐라고 그랬죠? 등기원인 증명정보, 등기원인 증서라고 했죠. 여기서 법률행위 자체는 등기원인이고 그리고 법률행위를 증명하는 서류, 그게 등기원인 증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등기원인 증서에 일정한 경우에는 간헐관청에 사각형의 거민이라고 찍힌 요 계약서를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정한 경우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등기원인 증서가, 계약서가 보통 등기원인 증서가 되는데요. 갑과 을 간의 요 계약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는 둘 중에 하나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판결서가 나올 겁니다. 그 판결서 안에는 계약의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서가 등기원인 증서가 아니라 판결서가 등기원인 증서가 돼버려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판결서일 때는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 즉 계약이 들어가 있는, 계약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판결서일 때도 여기 계약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여기에도 거민을 찍어야 됩니다. 거민을 찍은 다음에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돼요. 만약에 판결서일 때 거민을 찍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의 판단을 대신합니다. 거민은 행정부의 고유한 판단 영역이에요. 그런데 판결서에 거민을 찍을 필요가 없다면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의 판단을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상권분립에 반하게 돼요. 따라서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일지라도 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때는 판결서에 거민을 찍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일정한 경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하고, 두 번째, 등기 원인이 계약이고, 세 번째, 부동산에 관하여, 네 번째, 실체 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이 등기원인 증서에 사각형 거민을 찍어서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는 요 네 가지를 외우셔야 되겠죠. 예전에 써드리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예전에 이거 거꾸로 했나? 그렇죠. 네. 헷갈리니까 등기원인이 뭐라고요? 계약이고, 등기의 목적이 뭐일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부동산에 관해서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는 등기원인 증서에 거민을 찍은 거민계약서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판결서가 등기원인 증서일 때도 판결서 안에 계약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판결서에 거민을 찍어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외워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등기원인이 계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민계약서 등기소에 제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할 겁니다. 계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단독행위, 합동행위,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런 건 등기원인이 계약이 아니죠. 거민계약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만 거민계약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지상권 등기 시정할 때 거민계약서 제출합니까? 제출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부동산일 때만 거민계약서를 제출해요. 따라서 선박등기, 임목등기, 부재산 약정 등기, 이러한 등기는 거민계약서 제출합니까? 안 할 겁니다.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거민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그렇다면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 즉 등기부에 정확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거민계약서를 제출한다면 당사자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면, 즉 관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면 구태여 거민계약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거민계약서 필요 없습니다. 거짓의 등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을 외우셔야 돼요. 네 가지 요건을. 그러면 책을 보십니다. 그래서 등기원인 증명정보 이 자체는 의미가 없고요. 거기 4번을 보시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거민계약서 제출한다고 했죠. 이게 중요해요. 넘겨보시면 거기 거민 신청 절차 이런 거 나중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거민의 여부가 있죠. 이게 출제가 되는 내용들인데 이걸 읽어보시면 뭔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일정한 규칙이 요 네 가지예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외우기 싫으시면 거기 밑에 오른쪽에 표가 나와 있죠. 이거라도 외우셔야 돼요. 요거라도. 요 표를 외우시면 득점하실 확률이 출제됐을 때 한 50%는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표 외워봤자 득점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아요. 이걸 외우셔서 골라내시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걸 외우셔서 어떻게 골라낼 수 있느냐? 민법 지식이 좀 더 쌓여야 돼요. 민법 지식이 좀 더 쌓인 다음에 이제 요거 갖고 하나씩 대입해서 골라낼 겁니다. 나중에. 되셨을까요?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등기의 원인이 뭐일 때? 계약일 때. 등기의 목적이 뭐일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거민계약서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일지라도 요 4개의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당연히 판결서에 거민을 찍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 정도만 보십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농취증이 나와 있는데 농취증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농취증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출제가 됐는데 거기 표를 다 외우셔야 돼요. 못 외우겠죠? 이거라도 외우시죠. 첫 번째, 농지에 대하여. 두 번째, 자신의 의사로서. 세 번째, 새로이. 네 번째, 취득할 때. 이 취득은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취득할 때를 얘기합니다. 이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한 농취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농취증을 등기소에 첨부해야 됩니다. 그 표를 외우시든지 이걸 외우시든지.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대입해서 골라낼 거예요.
대입해서 언제 민법 지식이 좀 더 쌓이면. 민법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뒤따 열심히 하셔야 돼요. 민법 공부를. 네.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농지에 대해서. 농지가 아니라면 농지증 첨부합니까? 첨부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의사로 취득할 때만 농지증을 첨부합니다. 자신의 의사로 취득한 게 아니라면, 즉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했다면 농지증 첨부할까요? 안 할 겁니다. 새로이 취득할 때만 농지증을 첨부합니다. 그러면 새로이 취득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농지증 첨부할까요? 예를 들어서 공유물 분할이라고 한다면 이건 새롭게 취득하는 게 아니죠.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가 현물로 취득하는 게 공유물 분할이에요.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 자체로 바뀌는 게 공유물 분할인데 농지증 첨부할까요? 첨부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취득할 때만 농지증을 첨부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이 아닐 때는 농지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라도 외우셔야 돼요. 옆에 써 놓으시고 나중에 민법 지식이 좀 더 쌓이면 일일이 대입을 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토지거래 허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외워두셔야 되죠. 토지거래 허가. 이 토지거래 허가는 첫 번째 유상거래일 때, 두 번째 등기원인이 계약이거나 또는 예약일 때에, 세 번째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이거나 또는 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유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토지거래 허가 정보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등기원인이 계약이나 예약일 때, 예약은 미리 체결한 계약을 예약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미리 체결한 계약. 미리 예자에 계약할 때 약자예요. 미리 체결한 계약을 예약이라고 하는데 이 예약은 계약의 일종입니다. 미리 체결한 계약. 계약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계약의 일종인데 구태여 계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쏜 이유는요. 보통 예약이 체결되면 가등기를 하게 돼요. 가등기를.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지상권에 관한 가등기를 신청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약을 따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만 토지거래 허가 정보 또는 토지거래 허가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이것도. 네. 외울 수 있을까요? 거래가 유상일 것, 등기원인이 계약이나 예약일 것,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것, 가등기도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때는 토지거래 허가 정보 또는 토지거래 허가서를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여기는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점입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점이에요. 혹시 민법에서 토지거래 허가 공부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하신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민법에서 하셨어요? 아, 중개법 시간에 하셨어요? 어제? 그러면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이 시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점이고 이 시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된 시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점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된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만 그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겠네요. 맞아요. 이때 계약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 등기가 신청이 될 때만 토지거래 허가 정보를 첨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등기 신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등기가 신청이 됐어요. 이때는 토지거래 허가 정보 제출할까요? 제출하지 않을까요? 안 합니다. 안 해요. 둘 다 계약을 체결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야 되고
등기를 신청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만 허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런데 등기를 신청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정보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때도 안 해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야 되고 등기를 신청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야지만 허가정보 허가서를 등기소에 제출 제공하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이거는 민법에서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그럼 이 정도 일단 보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지만 되셔요. 기억하기 싫으면 표라도 외우셔야 되고 네. 나중에 이제 민법 지식이 조금 더 올라가면 표의 내용을 하나씩 보실 거예요. 저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은 말씀드려도 뭔 말인지 모를 겁니다. 민법 지식이 좀 더 쌓이셔야 돼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을 보시면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겠죠. 맞아요. 대리인에게 신청권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이 확인해야 되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될 텐데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지니까. 다만 4번에 법인 아닌 사단지단 있습니까?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별표 짓입니다. 별표. 아직은 어려우실 거예요. 별표만 쳐두십니다. 별표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가보시면 주소 증명정보와 주민등록 증명정보는 나중에 보실 거예요. 나중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등기부에 등기 명의인이 기록이 될 때는 이름이 기록되고 주민번호 기록되고 주소가 기록되죠. 맞아요. 아까 등기 명의인은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다 기록한다고 했죠. 그러면 등기 명의인을 등기부에 기록할 때는 주소,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니까 등기관이 정확한 주소고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라는 걸 확인해야 되죠. 따라서 이때는 주소증명정보와 주민등록증명정보를 등기신청 시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는 등기권리자인가요? 등기의무자인가요? 등기권리자가 등기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등기권리자만 첨부하는 겁니다. 등기의무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왜? 등기의무자는 등기부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새롭게 기록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물론 예외는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동명이인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의무자도 주소증명정보는 첨부해요. 그건 나중에 다시 보실 겁니다. 아직은 어려우시니까 다시요. 등기권리자는 등기명의 되는 자는 등기권리자예요. 따라서 등기권리자가 등기명의인으로 등기부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기록될 때는 정확하게 기록돼야 되니까 등기권리자는 뭐도 첨부해야 된다고요? 주민등록 증명정보와 주소증명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누가? 등기권리자는. 네, 이 정도만 보십니다. 그 다음에 그 209쪽을 보시면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네. 거기 208쪽을 보시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연인은 주민번호가 있죠. 그런데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지단은 주민번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지만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지단은 등기부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런데 주민번호가 없어요. 그럼 주민번호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예요. 주민번호가 없는 법인이나 또는 법인 아닌 사단지단 또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주민번호가 따로 없죠. 따라서 주민번호 역할을 하는 번호가 필요한데 그것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부릅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누가 부여해야 되느냐? 거기 208쪽에 표가 나와 있죠. 별표 치십니다. 이건 단순 암기인데요.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10월달까지는 외워두셔야 될 거예요. 10월달까지는. 만만치 않죠? 네. 그 다음에 209쪽을 보십니다. 209쪽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정보를 첨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하는 등기는 딱 4개예요. 4개. 표제부 등기 2개. 가장 중요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 2개. 표제부 등기는 2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부동산 멸실 등기. 다시요. 표제부 등기 2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부동산 멸실 등기. 여기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경정 등기도 포함하는 겁니다. 강의의 변경이니까. 다시요. 표제부 등기 뭐라고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멸실 등기. 가장 중요한 권리는 소유권이죠. 소유권에 관한 등기 두 개가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요 네 개의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합니다. 다시요. 표제부 등기 2개, 소유권 등기 2개, 표제부 등기 2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멸실 등기, 소유권 등기 2개,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요 4개의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 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모르셔도 돼요. 4개의 등기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감증명을 보실 건데요. 인감증명. 인감증명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개념 위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 상실하겠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의무자라고 부를 겁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 취득하겠죠.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권리자라고 부릅니다.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갑과 을은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공하겠죠. 맞아요. 등기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텐데 이때 등기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맞아요.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는 신청서 안에 기록이 돼서 제출할 테고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출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갑과 을이 방문 신청할 때 신청서 형태로 등기를 신청할 텐데요. 종이로 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공할 텐데 여기에 등기 의무자를 기록하는 칸이 있고 등기 권리자를 기록하는 칸도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를 기록하는 칸이 있어요. 이때 등기 의무자 갑 쓰고 도장 찍을 겁니다. 등기 권리자 을 쓰고 도장을 찍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때 이 도장이 진짜 등기 의무자 갑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도장이 진짜 갑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이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를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다면 부동산 사기가 나타납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도 나타날 수 있겠죠. 따라서 등기관은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가 진짜 도장을 찍은 것인지 등기관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감증명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신청 정보에 또 찍혀있는 도장이 진짜 등기 의무자 갑의 도장인지를 살필 수 있는 증명서면. 요 감자는 감사원 할 때 그 감자인데요. 감독할 때 그 감자입니다. 확인할 감자예요. 조사할 감자. 그래서 신청 정보에 찍혀있는 도장이 진짜 등기 의무자 갑의 도장인지를 살필 수 있는 증명서면. 이를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때 등기권리자 요 도장도 진짜 등기권리자의 도장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사기는 등기의무자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등기권리자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등기의무자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등기권리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등기의무자만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면 등기의무자가 있을 때는 공동신청이죠. 공동신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가 같이 신청하는 건데 이때 누구만 인감증명 첨부한다고요? 등기의무자만. 그렇다면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독신청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일 때
거짓의 도장을 찍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등기 진정성이 확보가 됐다고 평가하니까 인감증명 첨부할까요? 첨부하지 않을까요? 첨부하지 않습니다.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모니터에 화면을 띄운 다음에 모니터에 도장을 찍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 인감증명은 방문신청의 경우만 인감증명을 첨부해요. 그러면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도장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도장을 찍는 것을 대신하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게 뭐냐면 공인인증서 정보를 첨부하는 겁니다.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 그 다음에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정보. 되셨을까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이루어질 텐데요. 그러면 이 모든 등기를 신청할 때마다 인감증명을 첨부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은 중요한 등기를 신청할 때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등기는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냐면 등기규칙 60조와 6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요거라도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이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가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자와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달라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누가? 등기 의무자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등기부에는 현재 이렇게 등기가 된 상태예요. 3번 소유권 이전 갑 이렇게 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권리를 취득하여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현재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갖고 있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따라서 갑은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되셨을까요? 인감증명이 첨부되면 등기소에는 이 등기를 실행해 줄 겁니다. 4번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되셨죠? 그렇죠. 이때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 매매 계약 안에 있는 물권 행위도 같이 없어지겠죠. 그럼 물권 행위가 없어졌으니까 소유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합니다. 이걸 민법에서 유인성설, 유인성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소유권이 복귀되니까 갑은 소유권자죠. 그런데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을 명의로 되어 있죠. 따라서 이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을입니다. 갑은 소유권자고 을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에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을.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죠. 따라서 을은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만약에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라고 한다면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자와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달라요. 소유권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 가.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소유권자로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자, 그 자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이거라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응용돼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거는 응용돼서. 그래서 이 인감증명은 책을 좀 보시면 셋째 줄 의에서 셋째 줄 보시면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을 보완하여 부실한 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인감증명이에요. 그래서 등기신청 정보에 등기신청서에 찍혀있는 등기의무자의 도장이 진짜 등기의무자 갑의 도장인지를 확인해서 부동산 사기나 또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거기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거기 첫째 줄에 방문 신청이 나와 있죠. 인감증명은 방문 신청의 경우에만 인감증명을 첨부해요. 도장은 종이 형태의 신청서일 때만 찍겠죠. 컴퓨터 파일 형태는 도장을 찍을 수 없을 겁니다. 그때는 공인인증서 정보가 인감증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쭉 넘겨보시면 거기 밑에 1번을 보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는 뭘 첨부한다고요? 인감증명. 그렇죠. 2번부터 나머지는 나중에 할 거예요. 다 볼 거예요. 4월 달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거 몇 번까지 나와 있나요? 7번까지 나와 있죠. 8번은 모르셔도 되고 7번까지 다 볼 겁니다. 일일이 하나씩 다 보셔야 돼요. 가장 어렵게 출제되면 이걸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나와 있습니까? 이 인감증명은 공동신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가 그 신청 정보에 찍혀있는 도장이 자신의 도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 첨부하는 거죠. 따라서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습니까? 첨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단독 신청이에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5번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나와 있습니까? 이거 밑줄 치십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 대장 증명정보는 전부 다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용도는 나중에 볼 겁니다. 민법 지식이 좀 더 쌓인 다음에 여기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자신청에 관한 프린트 나눠드렸죠? 나눠드렸죠? 그다 꺼내놓으세요. 네.